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또다시 재발부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는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르면 오늘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전개할 경찰이 경찰 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구역을 차벽과 철조망 같은 장애물로 겹겹이 둘러싸고 철저한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야권에서는 유혈 사태를 부추기는 발언들마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이 좌우 진영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저항권은 민노총 수계인 양경수 위원장과 보수우파 집회 총사령관격인 전광훈 목사의 입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로 잠시나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긴장감이 체포영장 재발부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장한 공권력끼리 즉 체포영장 집행을 전개할 경찰 특공대 그리고 대통령의 신변과 안전을 사수할 대통령 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나라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사료됩니다만 다른 게 내란이 아니고 다른 게 쿠데타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내란이고 쿠데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민 다수가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불법하고 위법적인 체포영장 쪼가리 하나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고 쿠데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에 충성하는 일부 경찰 고위직들과 사법부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여기에 부역하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걸리적거리는 법조항이 있으면 지들 맘대로 뺐다가 넣었다가 하질 않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사석이 아닌 국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로 사형당할 것이다.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는 그건을 퍼붓질 않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탄핵 심판을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스케줄에 맞춰 번갯불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끝내려고 하질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가 정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말이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이러한 국민저항권은 민노총 수계인 양경수 위원장과 보수우파 집회 총사령관격인 전광훈 목사의 입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충분 요건들이 갖춰지질 않았나. 이미 단단히 형성된 좌파 카르텔이 정치, 사법, 행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최후의 수단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질 않겠는가 이런 여론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천 전 국정원 교수가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보수파 성향 스카이데일리에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 헌법 위의 권력,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라는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갔고 보다 많은 국민들께 이 글을 재빨리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천 전 국정원 교수의 현 시국과 관련한 진단은 대한민국은 이미 내전 상태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한 종북주사파가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는 물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 시도 읍면동에 이르는 지방조직에까지 이들의 마수가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편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임을 분명히 말해주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경호처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에 경찰 투입을 요청했었지요. 자, 그런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또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사실상 경찰 수뇌부와 국방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항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르고 이행하는 사람이 항명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것이고, 이 단편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천 교수께서는 그 원인을 흔히 기성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 권력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이러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입법 독재의 극단적 칼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독재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서운 국가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다수의 검찰 인사들,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에 이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등 무려 29번이나 줄탄핵이 일어나며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흉은 무엇이었냐? 물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시기적으로 맞물린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현행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에 대해 민주화를 부르짖는 60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 통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국회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발생 요인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과 판단이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도 적당히 유지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의 국회처럼 종북좌파 세력이 입법부를 압도적으로 장악할 경우에 그야말로 미친 소처럼 날뛰며 국가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 자신의 생명을 던진 저항권 행사다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상황을 살펴볼 때 종북 세력의 입법 독재 그리고 정부 전복의 실상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왔음을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에 있으면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윤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한 원로 변호사의 경우 대통령이 그냥 지내면 아름다운 퇴임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자기 생명을 걸고 국가의 적화실상을 국민과 세계에 알리려 한 것을 알고 나니까 그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대통령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위기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자는 취지의 집회는 그 반대 성향의 집회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인파들로 역대급 집회 인원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국민 깨우기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우파 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도층 등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또는 젊은 층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물론 변호인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당시
우파 성향의 헌법재판관 비율이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는데도 8대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났었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살펴볼 때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바람에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고,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집요한 파상 공세, 좌파 언론의 선동, 그리고 공수처, 검찰, 경찰 등 행정부의 항명 사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판사들까지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느끼는 압박감이 어떨지는 이건 너무나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5%에서 40%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자, 앞으로 지지율이 50% 정도에 이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중도층 등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천 전 국정원 교수의 호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